제13차 도민 총궐기 촛불 집회가 오늘 전주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와 환경부가 불법으로 폐석산을 복구한 업체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복구 명령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져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생산자 단체들이 연합사업단을 꾸려서 직거래 확대 등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보름 저녁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JTBC 8시 뉴스입니다. 제13차 도민 총궐기 촛불 집회가 오늘 전주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촛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옹호 발언이 터져나오고 탄핵 반대 집회의 기세가 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야당의 촛불 집회 총동원령 때문인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사모나 다른 곳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여 이대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헌재를 응원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기 위해서 춥지만은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13번째로 열린 오늘 촛불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또 이달 말로 끝나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탄핵 가결, 박근혜 즉각 하야, 박근혜 즉각 구속, 이것들을 꼭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떡국을 나눠 먹고 소원지 적기 등을 통해 나라의 안녕과 평화,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의 기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시와 환경부가 지난해 지정 폐기물로 폐석산을 불법 복구하다 적발된 환경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복구 명령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환경업체가 지정 폐기물로 복구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지정 폐기물을 걷어내고 흙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복구업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구업체는 배출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지정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인 줄 모르고 매립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업센터도 유지 않고 성상도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싸울 일도 없고 내가 공장 세울 일도 없고 나는 너무나 지금 사실 황당하면서 억울한 거예요. 폐기물 배출업체 역시 익산시와 환경부의 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복구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의 잇따른 소송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폐석산 복구 작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그 업체들도 법원 판결을 받고 이행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차질은 있겠죠, 아무래도. 갓길 바쁜 폐석산 복구 작업이 잇따른 소송에 발목이 잡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한우 소비가 줄고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내 주요 한우 생산자 단체들이 연합 사업단을 꾸려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 직거래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출범한 지 불과 4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맛 좋고 저렴하다는 신뢰를 얻어 소비자들이 시골 매장까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마진을 챙기던 중간 수집상이 사라지자 생산자들의 수입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드는 뒤로는
딴 데는 몰라도 이 지역만큼은 소 상인이 없어졌습니다. 이 같은 완주 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정읍과 순창, 임실 등 도내 주요 한우 생산자 단체들이 연합 유통사업단을 꾸리고 공동사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사리와 각종 자재를 공동 구매해서 생산 원가를 더욱 낮추고 가공 공장을 세워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단에 공동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서 2, 3년 뒤 수도권 매장을 내는 등 시장 공략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 아닌 생산자가 중심이 돼 직접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 유통사업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더 그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소비자로 하여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우 산업이 소비 부진과 수입산의 틈바구니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각자 경쟁력을 인정받은 생산자 조직들의 연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다음 달부터 전북 혁신도시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청사에서 혁신도시 신청사로 사무시설과 인력을 옮긴 뒤에 다음 달부터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4월에 신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악과 연극, 무용 같은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의회 정호용, 최은희, 이해숙 의원은 전라북도가 거리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통시장 그리고 공원 등에서 볼거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연계하기 위한 구매 상담회가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달 1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호남권 구매 상담회가 열린다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구매 상담회에는 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계열사와 공기업 등 모두 6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왕궁리 유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왕궁리 유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5,700여 명으로 한 해 전 2,400여 명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100제 역사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뒤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세시풍속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세시풍속 한마당 행사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풍물놀이, 소원제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마을별로 소규모의 당산제를 열고 올 한 해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발병하면서 오늘 도내 전역에서 열릴 대규모 정월 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주 드론 축구 선수단이 창단식을 열고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드론 축구 선수단은 드론 축구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탄소 소재와 드론 기술을 융합해서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기술을 개발했고 월드컵 경기장에 상설 체험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해빙기를 맞이해서 다음 달 3일까지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에 들어갑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시하며 안전등급 C등급에서 2등급의 학교 시설물과 축대, 옹벽 등 재해 취약 시설이 대상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2, 3도가량이 낮아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